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추석이라는 대목을 앞둔 수산업계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 기도회를 진행한 가운데 일부 단체와 갈등을 빚은 한편 사전 제작한 추모상 운반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원의 한 복지센터에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익명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권사합창단이 대림교회를 시작으로 지역교회 특송 사역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발표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려는 커져가고 있는데요. 구티비는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 이상 없다. 안심하고 소비합시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 문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오염수 방류라는 이슈가 무색하게 시장은 소비자들로 붐볐습니다. 많이 안 오는 거 평일에 많이 안 오고 주말에 좀 지난주보다는 좀 상품권도 있고 이제 대목이 돼서 조금 평일에도 좀 나오고 주말에는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지난주 일요일 동안 많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상품권 환급 행사 영향이나 오염수 방류 전에 마지막으로 먹자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분석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아유, 생선 안 먹어야지 막 이러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더니 오염되기 전에 미리 사다가 저장해 놓는다고 그러고 많이 사갔어. 냉동에 해놨다가 두고두고 먹는다고. 이번에 사람이 많았어. 상품권 그거 서비스 주기도 하고 한다 하니까 많이 줄었어. 반 이상? 한 절반 이상 다 나. 업계는 매출이 늘어난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이제 막 시작해 우리 영해에 도달하지 않은 지금 수산물을 구매해서 냉동 보관해 오래 두고 먹겠다는 의도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방사능 수치 검사를 비롯해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산은 시장 수산물 품목의 극히 일부라고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해수부 같은 경우도 검사 전국에서 이제 들어온 수산물을 검사해가지고 계속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키고 또 아무래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죠. 일본산이 원래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5% 정도 차지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산 수산물은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업계 관계자. 소비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수산업계 타격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책들이 변하는 만큼 수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난 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선 고 조용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 예배에 이어 그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의 목회 철학과 사역을 배우길 희망합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제자 형제교회 목회자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이유로 현세 중심 신앙 전파를 꼽았습니다. 1958년 해방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조 목사는 죽어서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 주 메시지를 메시지향적인 메시지에서 현실적인 메시지로 바꿔놓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어진 산업화 시대에서 조 목사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로선 교계에 전혀 없었던 개념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이 물질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 자기가 경험한 그 희망을 여의도에 전했고 또 한국사회에 전했고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 김삼환 순복음 김포교회 목사는 꿈, 믿음, 생각, 말로 이뤄진 4차원의 영성 중 조 목사가 가장 강조한 건 꿈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꿈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전했던 조용기 목사.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그의 제자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 1일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유언비어로 인해 조선인 6,600여 명이 일본 경찰과 군인의 학살로 숨졌는데요.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추모상을 사전 제작해 기도회를 진행하며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충돌이 발생했고 추모상 제막식은 경찰의 제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은 당시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해당 사건을 알리는 한편 일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당시의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조선인 6,600여 명이 유언비어로 인해 당시 일본의 경찰과 군인에게 집단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흉흉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총에는 청동 400kg으로 1923 간토대학살 추모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날 추모기도회에서 해당 추모상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간토 조형문 역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정 평화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반대단체와 충돌이 빚어져 추모상 제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미리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고 추모기도회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나 평화의 소녀상 옆에 추모상을 설치할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추모상 운반을 막은 건데 미신고 용품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은 종로구청과의 사전 협의 사항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저 조형물이 소녀상 옆 그 현장까지 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내려서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추모상을 옮기는 것에 대한 구청의 반대 의견은 없었는데 경찰 측에서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기장 측은 7일 추모상 운반과 제막식 무산에 대한 항의와 향후 대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추모상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설치됐습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지난 5일 수원시 광교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편지와 함께 현금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오전 9시 30분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복지행정팀 민원대에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말없이 센터를 떠났고 봉투에는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 뭉치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생활비를 아껴 모은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 6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성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권사합창단이 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교회에서 첫 특송사역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창단된 구티비 권사합창단은 소교파 권사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대림교회를 시작으로 특송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단장 주혜영 권사는 합창단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기도원과 지역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방송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이 찬양이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힘쓰는 대림교회도 구티비 권사합창단에 응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은혜가 더욱더 충만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고 구티비 권사합창단은 앞으로도 특송을 신청하는 지역교회를 방문해 찬양으로 복음 전파와 문화선교 사역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2일 수도권 선교대회에 이어 6일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남북권 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 상임이사인 구티비 부울경본부 김영수 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감사 예배엔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우간다와 아프리카의 선교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간다 현지 목회자들의 특송과 간증 선교복으로 선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30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우간다 현지 목회자 등 40여 명은 12일까지 전국 교회를 돌며 간증을 나누고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수동 기독교연합회 화수기연이 가을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화수기연 연합부흥성회는 매년 지역교회와 목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금을 모금하고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부흥성회에는 지역 목회 관계자와 코로나 이후 성령에 메말랐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큰 은혜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일반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참여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비전을 가졌느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날 부흥 강사로 나선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직분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11일부터 6주간 무작위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골라 전산 시스템 활용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감사는 사건 관리, 증거물 관리 등 전산 관리 업무 능력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특히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활용력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최근 현장 치안이 부실해졌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벌이며 경찰 지휘부가 치안력 부족 등 외부 지적을 현장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내부 회의에서 일부 경관급 간부의 업무 실태를 지적했다는 전언이 돌며 전산 시스템 활용력이 떨어지는 고연차 경관급 등 현장 간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CCTV 촬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단연이 이를 60일로 늘려야 한다는 성명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되며 최근 복지부는 운영 기준을 발표하며 촬영 정보 보관 기간 등을 규정했습니다. 환단연은 환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등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단위는 또 대한의사협회 등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헌법 소원을 낸 것을 두고는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시행 20일을 앞두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관련 전화와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력 등 문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서울, 부산, 대전에만 설치됐던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를 내년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연간 205만 명에게 마약류 중독과 예방 관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 교재 개발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홍보 캠페인에도 각각 24억 원과 31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우울증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은 5년간 800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교육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에서 11세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2년 3,541명으로 5년 전보다 91.5%나 늘었습니다. 팬데믹 전후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의 수도 크게 증가해 자살한 초중고생의 총합은 2022년 193명으로 5년 전보다 50명이 늘었으며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총 822명에 달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정신건강을 관리할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다자 국제회의에서 잇따라 설전을 벌여온 양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이번 회의에서도 오염수를 두고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방류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다며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며 돌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리창 총리는 일본은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각 회원국의 대표단은 현지 시간 6일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하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이번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탄소세 도입 지지를 촉구하고 아프리카를 재생에너지 개발 중심지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AU는 오는 11월 열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습니다. AU는 55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를 앞으로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집행위원회의 나이로비 선언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달 착륙선을 탑재한 로켓을 7일 발사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전 8시 42분쯤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로켓에는 X선 분광촬영위성 구리즘과 소형 달 탐사선 슬림이 탑재됐으며 슬림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그동안 민간과 협력해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마트 체인에서 출시한 냉동김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자 소비자가 한인마트로 몰리고 있다고 미 MBC 방송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MBC는 미국 전역에 500여 개 매장을 둔 식료품점 체인 트레이더 조스가 지난달 초 출시한 냉동김밥 제품이 틱톡으로 입소문을 타며 한 달 만에 재고가 모두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옆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 음식 블로거 세라아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을 데워 함께 먹어보는 영상을 지난달 16일 틱톡에 올렸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는 1,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MBC는 냉동김밥의 인기에 트레이더 조스 직원들도 놀랐다며 김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인들이 H마트 등 한인마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 속에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바다 날씨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과 제주 28도, 대구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모두 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건 지난 51년간 단 3차례만 발생했을 정도로 이례적인데요. 주말까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엔 다시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막바지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